오케이 롯데야 사익동 오리지널 알고 롯데야의 우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2월 4일 1시 지나가고 새벽 1시요. 우피입니다. 오늘 꽤 의미 있는 날인 게 그 유튜브 시청자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팟캐스트 청취자분들은 오늘 방송 400회 방송이에요. 유튜브로는 이제 1년 정도 되었는데요. 사실 팟캐스트에서 제가 2019년 2월부터 방송을 계속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이 400회째 방송이에요. 뭐 굉장히 많은 숫자죠. 네,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꾸준하게 이렇게 하면서 그래도 많은 그 분들과 또 얘기도 하고 뭐 야구 팬으로서 뭐 즐거운 시간을 잘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는 야구를 계속 볼 거고 평생 볼 거고 평생 자이언츠 팬일 거기 때문에 팀 세탁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들을 같이 계속 나누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합니다. 아무튼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오늘은 두 가지 소식을 좀 전달드릴 텐데, 첫째는 일단은 서준원 선수에 대한 기사가 있어요. 일단 사진이 되게 웃기게 나왔는데 호주에서 얻은 그 자신감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고 해서 그에 대한 인터뷰가 그 오센에서 있고, 그 다음에 전준우 선수에 대한 기사도 오센에서 한 기사가 있어가지고 두 가지를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허전우 선수고, 일단은 뭐 기사 전문은 대충 요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확실히 많이 탔죠. 많이 탄 것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일단 쭉 기사 내용을 보면은 그 가장 바쁜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호주에서 질롱에서 뛰다가 한국에 안 들어오고 바로 괌으로 갔습니다. 서준 선수는. 그래서 두 달 넘게 한국에 못 오고 타지 생활하고 있고, 캠프가 2월 하순까지니까요. 거의 넉 달 가까이 한국에 안 오고 정말 야구에 전념하는 그 올 겨울이 되고 있는데, 한현희 선수를 한다. 서준 선수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은 절대 돌아갈 수 없다. 한국에 가면 큰일 난다는 의미다. 모든 스프링 캠프를 끝내고 가야 한다면서 의욕을 다지고 있고, 지금 뭐 결혼도 했고 애도 있으니까 가족을 많이 보고 싶은데 또 꾹 참고 열심히 이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준원 선수 호주에서 던졌던 피로를 풀고 컨디셔닝에 집중하고 있다고 하고요. 캐치볼 정도만 하고 캠프 세 번째 턴부터 불펜 피칭 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4일 훈련 하루 휴식으로 아마 하고 있을 텐데 3일 훈련 하루 휴식인가요? 갑자기 헷갈리는데 4일 리턴이었는데 그 3일 훈련 1일 휴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이. 아마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다른 팀은 그렇게 나와 있는데 아마 롯데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기아가 3일 훈련 1일 휴식 이렇게 올라가는데 롯데도 아마 4일 주기로 아마 굴러가지 않나라는 제가 말해놨었는데 헷갈리네. 아무튼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세 번째 턴부터 불펜 피칭 한다고 하니까 이제 한 2주째 정도부터 2주째 끝나는 지점부터 이제 불펜 피칭을 한다는 얘기예요. 다른 선수들은 벌써 불펜 피칭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롱 파견에 대해서 이제 물어봤는데, 사실 처음에 안 다치고 돌아와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다. 그래서 몸을 사리려고 했다. 그런데 막상 경기를 던지다 보니까 지기는 싫고 좋은 성적 올리고 잘 던지고 싶었다. 그래야 저도 얻는 게 있는 것이지 않냐면서 경기를 하면서 컨디션도 빨리 잡게 되고 경기를 던지면서 체력도 생각보다 좋아진 것 같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마무리 캠프에서 여러 가지 변화와 교정에 이런 연습들을 계속 했었는데, 질롱에서 마무리 캠프에서 있었던 변화와 교정을 좀 실험해보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무리 캠프부터 제구력을 섬세하게 다듬어서 커맨드를 좋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면서 쉽게 타자를 잡아내는데 연습했고, 또 안 던지던 것도 던져봤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타자 몸쪽으로 투심과 체인지업을 던져보고 좌타자에게는 백도어성 커브를 던졌다고 하는데, 평소에는 이렇게 안 던졌다고 해요. 우타자 몸쪽으로 투심 체인지업, 좌타자에게 백동성 커브 이렇게 안 했다고 하는데, 몇 달상으로 투구를 하면서 투수 타자들하고 상대를 했고, 스스로는 약간 물음표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결과는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안 던져본 패턴이었는데 호주에서 너무 잘 됐다. 저 스스로도 잘 되는 게 의문이었다라고 얘기할 정도 좀 의아했다고 하는데, 호주 타자들이라서 통한 건지 의아했다고 얘기를 했고, 한국 타자들을 상대로 이런 패턴을 던져봐야 저한테 확신이 생길 것 같다. 그래도 이제 던지는 방법을 알았으니까 국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빨리 터득해야 할 것 같다. 빨리 한국 타자들을 상대로 던져보고 싶다라고 힘주어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과감하게 던졌던 것도 결국에 깨달음에 도움을 줬다고 하는데, 서준 선수는 사이드암 투수로서 팔이 조금만 벌어져도
바로 우타자 몸쪽으로 가버리니까 그동안 신경 써서 던졌다. 그렇게 던지다 보니까 공을 뿌리지 못하고 놓았다면서, 하지만 호주에서는 신경 쓰지 않고 냅다 던졌다. 그렇게 던지다 보니까 던지는 방법을 알겠다라 좋은 경험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국내에서 던질 때는 그 우타자 몸에 맞는 볼에 대한 그런 신경 때문에 팔이 조금만 벌어지는 이것에 너무 의식을 하고, 그러니까 공을 과감하게 이렇게 뿌리지를 못하고 이제 그 전에 놓았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뭐 호주에서는 뭐 모르는 사람들이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더 편하게 던진 것 같은데, 그렇게 좀 의식하지 않고 던지다 보니까 그 감각을 좀 찾았다고 하고, 손준수 벌써 5년 차예요. 벌써 5년 차인데, 그래서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제구력에 대해서 항상 얘기를 들으니까 그에 대한 얘기도 했는데요. 보이넷을 안 줄 수는 없다. 하지만 최소한의 보이넷만 허용해야지 경기를 쉽게 풀 수 있다라고 강조한 뒤에, 호주에서는 제 제구력이 괜찮아졌다는 생각을 했다. 보이넷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힘주어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호주에서 얻은 자신감으로 꾸준하게 활약하면서 팀 성적에 기여하고 싶다고 하는데, 전 선수는 일단 어떤 보직에서든지 꾸준하게 던지고 좋은 성적이면 더 좋을 것 같다. 그리고 꾸준하게 던지면서 팀이 무조건 1등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게 목표다. 올해는 우승이 팀의 목표이면서 나 개인의 목표일 거다. 라면서 의지를 다졌다고 합니다. 아무튼 제가 뭐 늘상 얘기하는 게 서준은 김주혁 선수 선발로 자리 잡아야 된다는데, 네, 본인이 일단 달라진 걸 깨달았다고 하니까 또 우리가 또 잘 지켜보면 될 것 같고, 근데 점점 뭐랄까 아직 얼굴이 앳된 느낌이 있는데, 네, 나이가 아직 어리니까요. 아무튼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선수인 만큼 꾸준하게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전주현 선수 인터뷰도 있는데, 이제 팀 최고 참이 됐어요. 유대호 선수가 은퇴를 하면서. 네. 제일 큰 형이 되었는데 그 얘기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팀 분위기가 내가 파이팅을 외치지 않으면 선수들의 얘기들을 안 하는 것 같다면서, 네, 오랜만에 해외 스프링 캠프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선수들이 많이 와서 낯을 가리는 것도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롯데라는 분위기를 알려주고자 하는 것도 있고, 캠프에 오면 힘드니까 금방 지치고 다치게 된다. 그걸 조금 막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활발해지는 것도 있는 것 같다면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원래 대호 형과 제가 캠프에서 목소리가 가장 컸다라면서도, 아무래도 대호 형은 특별했던 선수였지 않나. 롯데에서도 한국 야구에서 특별한 선수였기 때문에 빈자리가 조금은 생각하게 되는 것 같다. 그만큼 대호 형의 존재감을 채우고 대호 형만큼 하려면은 조금 더 많이 해야 할 것 같다고, 네,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주장을 물려주게 됐는데, 하지만 주장 역할은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원래도 애들한테 잔소리도 많이 했고 해야 하던 말을 하던 나이 많은 형이었다. 주장이라고 달라지는 것은 없었다. 주장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얘기를 안 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어떤 뭐 주장 완장을 떠나가지고 그냥 나이 많은 형으로서 이런저런 조언을 많이 해주는 역할은 계속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새로운 선수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도 제가 롯데의 문화를 알려준다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다가갈 것이다. 새로운 친구들도 노력을 많이 할 것이고, 노력하다 보면 롯데라는 팀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로 뭉치지 않을까 생각한다 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새롭게 온 선수들이 어린 선수들도 아니고 베테랑들이다. 다 자기 루틴들이 있을 것이다 라면서 워낙 잘했던 선수들이고 잘 뭉칠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참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겠지만 전주현 선수는 정말 든든한 뭐 큰 나무 같은 선수가 아닌가 싶고, 엄청 뭐랄까 리그를 지배하는 슈퍼스타는 라고는 말을 못하겠어요. 하지만 소위 로전드, 그러니까 구단 팀 프랜차이즈 스타로서는 뭐 이보다 훌륭한 선수가 없죠. 예, 그래서 참 여러모로 귀감이 되는 선수고, 그래서 전준호 선수가 있음에 우리 팀은 참 든든하고 항상 감사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올 시즌도 든든하게 잘 시켜주고 또 큰 형으로서 더 잘 챙기고, 아무튼 이장하면 또 FA가 돌아오게 되는데, 또 사실상 마지막 계약이 될 테니까요. 또 좋은 계약으로 또 마무리도 아름답게 하고, 또 마지막에 또 마무리 인사도 잘하는 그런 선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짧은 소식 전해드렸는데, 사실은 그 훈련 영상들을 틀어드릴 수가 없다 보니까 유튜브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자이언츠 TV도 그렇고. 이제 보시면은 뭐 근데 사실 훈련하는 모습 보고 제가 따로 말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그냥 열심히 뛰고 있네요. 네, 공을 잘 던지고 있는 이런 얘기밖에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제 의견을 막 덧붙이긴 좀 힘든 것 같고, 아무튼 그냥 소식들을 일단 전달해드리고, 뭐 연습 게임이나 이런 거 올라오면은 거기서 나온 구속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가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직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 오피였고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워 오브 원 롯데 자이언츠.